안녕하세요. 지난번 영상은 제가 어, 음, 병원 외래 진료가 있었던 날이었기 때문에 외래 진료 가볍게 어떻게 보는지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도 가볍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부족한 게 너무 많았고 처음 했던 거라 이상한 부분도 많은데, 예, 그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2022년 3월 11일 침투소엽암, 그 다음에 림프절 전이 5개라는 이제 확정 진단, 이제 그날 이후부터 선항암, 그 다음에 수술, 그 다음에 방사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제 하는 내용을 지난번 영상에서는 좀 뭉뚱그려서 가볍게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날짜별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영상 이렇게 만들었고요. 부족한 게 너무 많지만 그래도 잘 처음부터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3월 11일 최종 암 진단을 받기 전에 암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전조 증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뭐 여러분들 블로그 보게 되면 전조 증상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저 또한 있었습니다.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가 한창일 때였는데, 이제 코로나가 너무 이제 심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제가 이제 뭐 없었던 시간적 여유가 너무 많다 보니 운동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근육 운동, 근육 운동도 하고, 그다음에 스포츠짐에 가지 못하니 걷는 거, 하루에 뭐 1시간 이상 걷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평상시에 하지 않았던 건강을 생각한다고 해서 시작을 했죠. 발 운동도 하고, 뭐 다리 운동도 하고, 복근 운동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운동을 했는데, 2021년 여름부터인가? 여름부터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두 부분이죠. 오른쪽 유두 부분이 안쪽으로 살짝 들어갔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음. 그래서 알아? 하면서 이제 매일 샤워를 하고 하는데, 이제 그 부분이 조금 모양이 조금 달라졌구나라고 느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가슴을 만져봤는데 가슴이 좀 딱딱해요. 전체적으로. 이 바깥쪽으로 좀 딱딱했어요. 안쪽보다는. 근데 저는 이제 원래 가슴이 이렇게 큰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체격은 좀 있는데 가슴이 큰 사람은 아닌데, 바깥쪽이 좀 딱딱해지고 유두 부분이 안쪽으로 좀 들어갔어요. 말려서. 이거 뭐지? 그래서 운동의 효과인가? 라고 생각을 했죠. 처음에는 정말 무지한 생각이죠. 어, 그래서 근데 처음에 그래서 가슴을 이렇게 좀 더듬어 만져봤어요. 오른쪽 왼쪽을 만져봤는데 멍울은 없어요. 예. 우리들 흔히 이제 멍울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멍울은 없어. 근데 좀 딱딱해. 그다음에 유두가 들어갔어. 무엇일까? 그래서 바로 병원을 갔어야 되는데, 이제 코로나가 한참일 시기였고, 각 병원들이 정상적으로 이제 그쵸, 운영이 되는 부분이 좀 힘들었던 것도 좀 있었고, 멍울은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특별히 뭐 피곤하거나 이런 것도 없었고, 그래도 일단은 뭔가 코로나가 조금 안정이 되면 병원을 가야지라고 이제 차일피일 미루게 됐죠. 미루게 돼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엄마한테 말을 했었죠. 아니, 엄마한테 말을 하고 이러한 증상이 있다. 그랬더니 엄마가 그걸 왜 지금 얘기하지?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이제 병원을 이제 알아봐서 이제 가야지 라고 하는 요거 이제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살필 시간을 지나면서 11월 달까지,
11월 달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죠. 2021년도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2021년도 이제 11월 이제 환절기죠. 이제 환절기가 됐는데 환절기 때는 이제 조금 그 체력적으로 좀 힘든 부분이 있긴 하잖아요. 아프지 않더라도. 근데 이제 2021년 11월이 됐는데 뭔가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피곤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건 빨리 병원을 알아봐서 가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뭐 주위 계신 분들이나 뭐 친구들한테 물어봐서 어떻게 해서 병원을 좀 지금 가는 게 좋을까라고 이제 뭐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듣고 해서 한 게 뭐지? 건강 진단을 하고 나서 뭔가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바로 그 병원에서 이제 바로 연결이 돼서 이제 치료 뭐 이런 게 가능하다고 그래서 이제 아리아케 암센터죠. 아리아케 강갱이라고 그러는데 아리아케 센터 아리아케 병원에 이제 그 건강검진 예약을 이제 하게 됐죠. 근데 이제 워낙에 이제 환자 그 큰 병원이고 예약이 2002년도 1월 초에 이제 예약이 된 거예요. 건강검진. 그래서 그래도 일단 뭐 지금까지 견디었으니까 한번 기다려보자 해서 이제 그쪽으로 해서 결정을 해서 이제 2002년 이제 새해가 되기 이제 기다렸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건강검진 받은 2022년 1월 4일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여성들이 받는 건강검진 있잖아요. 이제 가슴, 자궁, 뭐 위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뭐 해서 받았는데 바로 아니라 다를까 바로 네 가슴 쪽에 뭔가 좀 그림자가 보인다 해서 8일부터 해서 제가 이제 정밀 검사를 시작을 하게 됐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다 했습니다. 뭐 CT, 조영제 투영한 MRI, 그다음에 뭐 조직을 떼어내서 하는 조직 검사, 여러 가지 이제 검사를 통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3월 11일 침투 소여암 스테이지 2.5에서 3, 그 다음에 림프절 전이 5개라는 최종 진단을 받았죠. 그래서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그때는 이게 정말 나의 현실인가? 라는 생각도 했었고 이제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에 자궁 쪽 수술도 한번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래서 병원의 경험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섭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겨내면 되지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눈물은 조금 났어요. 그때 이제 최종 암 진단 받으러 이제 엄마랑 같이 그 유선외과에 가서 이제 선생님하고 이제 면담할 때 이제 엄마랑 같이 갔었는데 눈물은 좀 났지만 또 되게 절망적이진 않았어요. 이겨내면 되지.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착한 암? 일본 말로는 이제 오토나시 한 암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착한 암인데 이제 문제는 뭐가였냐면 겨드랑이 림프 전이가 5개가 있었던 거예요. 착한 암인데 이제 림프절 전이가 조금 이제 조금 걱정스러운 거죠. 그래도 일단은 뭐 나에게 온 건 현실은 이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잘 받아들이고
치료에 전념을 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었죠. 저는 이제 2가지 종류의 항암을 항암 치료를 예상을 하고 있었고, 이 첫 번째 항암은 이제 3월 18일부터 이제 4월 28일까지 총 4번, 2주일에 1번 꼴로 해서 항암 치료가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5월 13일 날 이제 2차 항암이죠. 이제 2차 항암 합니다. 이것도 이제 4번, 2주일에 1번 꼴로 해서 4번을 하죠.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단 금요일날 항암을 하고 그다음 월요일날 가서 백혈 수치 올리는 주사 똑같이 맞습니다. 이제 항암이 제일 힘들죠. 저도 지금 돌이켜보면 항암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힘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하죠.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1차 항암 같은 경우에는 구토 증상이 제일 심했고요. 그래서 음식 냄새가 굉장히 예민해지더라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냄새에 예민해져서 알코올 냄새, 병원에서는 알코올 냄새만 맡아도 오바이트가 쏠리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일단은 이제 1차 항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 이거는 이제 1차 항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토, 그다음에 이제 2차 항암 같은 경우에는 손발 저림이 되게 심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근육통, 잠을 자지 못할 정도의 손발 저림, 근육통. 그다음에 뭐 여러분들 똑같아요. 그 머리 다 빠지고, 머리가 아니죠. 온몸에 있는 털이 다 빠지고, 머리, 눈썹, 속눈썹, 그다음에 온몸에 있는 털 다 빠지고 붓고, 이제 이렇게 변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죠. 그래서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항암이. 그래도 잘 견뎠습니다. 산에도 가고, 저 등산도 한번 했었거든요. 등산도 한번 하고 잘 지냈죠. 네, 이제 6월 24일까지 해서 항암 끝났고, 그다음에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을 했는데, 수술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침투 소여암인데 좀 여러 개가 있었어요. 가슴에 여러 개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전절제, 가슴 전절제, 그 다음에 겨드랑이 림프 5개 절제하는 수술을 7월달에 이제 하게 됐습니다. 이제 7월 18일 날 입원을 해서 19일 수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열흘 병원 생활하고 퇴원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일본은 한국이랑 틀린 게 뭐냐면, 예전에 저희 오빠도 일본 수술한 적이 있는데, 그 보호자가 같이 앉아요, 병원에서. 네. 그러니까 보호자가 같이, 한국은 병원에 가면 보호자 같이 옆에서 간이 침대 이렇게 해놓고 같이 자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거가 없어요. 그 부분은 좀 한국이랑 일본은 틀린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라는 부분도 있고,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이제 뭐 보호자가 입출입은 가능은 했겠죠, 병실 안에. 근데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뭐 출입 보호자가 그 병원 병실 안에 올라올 수가 없었어요. 예. 7월 19일 이제 수술하는 날, 병실 전 이제 5층에 있었는데, 5층 밖에 엘리베이터에서 엄마를 만나서 수술실로 같이 걸어서 내려갔었죠. 그래서 이제 수술실 걸어서 내려가서 수술 받고, 수술 끝난 거 한 3시간 수술했거든요. 3시간 수술하고,
수술하는 거 이제 기다렸다가 저는 다시 병실에 오고 엄마는 다시 이제 집에 가셨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 물론 이제 코로나라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간호사분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일단은 병원 생활 무사히 잘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전절제였고 겨드랑이가 있기 때문에 가슴 절제한 부분은 아픈지 잘 몰랐었는데 겨드랑이가 너무 아팠어요. 겨드랑이 부분이 붓고 아프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거는 다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일단은 이제 수술하면 여기에 이제 한국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도렌이라고 그래서 여기 이제 튜브 2개, 튜브 주머니를 달아줘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뭔가 이제 몸에 좋지 않은 부분이 빠져나오는 튜브. 그거 이제 달면서 그게 양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그 부분 체크를 매일매일 하루에 2번씩 하더라고요, 병원에서는. 그리고 이제 그게 양이 일정량 어느 정도 줄게 되면 퇴원하기 전에 이제 빼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양이 좀 많았어요. 퇴원하기 전까지 때 퇴원할 때도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달고 퇴원했어요. 근데 그게 되게 귀찮아요. 귀찮기도 하고 이제 샤워할 때도 아프고 이제 그랬는데, 그래도 일단은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이제 달고 퇴원을 하고, 그래서 이제 회복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했죠. 잘 먹고 잘 자고, 그다음에 이제 빠지지 않고 산책. 근데 물론 몸이 너무 항암하고 수술했고 체력이 좋지 않다 보니 이제 뭐 산책을 해도 긴 시간은 못 하는데, 그래도 이제 다행인 게 제 집 주변에 공원이나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산책도 좀 하고 그랬었죠. 그다음에 이제 8월 8일 수술 이후 이제 첫 외래, 유선 외과 갔다과 선생님 이제 외래를 보러 갔죠. 그다음에 이제 이날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때는 정말 무너졌어요, 제가. 그 전까지만 해도 항암 할 때도 저는 등산 갔다 올 정도로 항암하면서 등산도 한번 갔었거든요. 난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다음에 수술, 그래 하는 거니까 할 수 있다. 전 수술까지 하면 끝날 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방사선까지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는 정말 선생님 앞에서 엉엉 울었어요. 그래서 또 일단은 병원에서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시 한번 다 잡고 일단 방사선 치료를 이제 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9월 달부터 시작을 합니다. 9월 14일부터 총 25번의 방사선 치료 매일매일 가요. 일주일에 5번씩.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서 5주 25번 방사선 치료를 갑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이 쇄골 밑에 부분부터 해서 겨드랑이까지 해서 이제 오른쪽 전체적으로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죠.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사선을 이렇게 하는 시간은 짧아요. 근데 이제 매일매일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고됨이 있죠. 매일매일 병원을 가야 되고 같은 시간에 그 다음에 일단 그런 부분들인 거죠. 그래도 일단 잘 견디고 잘 했어요. 네, 이제 항암 25번까지 잘 이제 마치고, 그다음에 이제 그쵸.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착한 암이었는데 할 건 다 했어요. 항암 8번, 수술, 방사선까지. 그게 결국은 제가 이제 림프절 전이가 5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방사선까지 다 한 거였거든요. 이제 여기까지 끝이면 좋은데, 네. 맞습니다. 이제 약물 치료가 남았어요. 이제 약물은 일단은 이제 2가지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항에스트로겐 호르몬제, 놀바덱스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름이 놀바덱스라는 호르몬제, 10년. 네, 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베지니오라는 약이거든요. 이제 이 약은 한국은 지금 이 약을 쓰는지 안 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일본은 이걸로 치료제로, 그러니까 이 베지니오라는 약은 전이하고 재발에 좋은 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일본은 이 약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 베지니오라는 약은 이제 2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놀바덱스하고 베지니오를 이제 복용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놀바덱스라는 항에스트로겐 호르몬제는 비싸진 않아요. 비싸지 않은데 이 베지니오라는 약이 비쌉니다. 그다음에 부작용이 심해요. 부작용이 이제 약을 이제 복용 여부를 놓고 고민을 할 때 이제 저도 이제 막 알아보잖아요. 약이 어떤지에 대해서. 부작용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리고 약값이 비싸요. 그래서 이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일단은 하기로 했는데, 이제 부작용이 어떤 게 있냐면 탈모, 그 다음에 호흡곤란, 그 다음에 설사, 뭐 부종,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사람마다 다 틀리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일단은 제 몸을 위한 거니까 복용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복용을 해서 지금 에스트로겐 호르몬제는 이제 10월 달부터 먹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이제 베지니오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부터 먹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일단 이제 10년, 2년 예상을 하고 지금 복용 중이고, 베지니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작용이 심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 나오는 부작용은 일단은 설사가 제일 심하고, 이제 뭐 무슨 이제 뭐 그쵸, 장염 걸린 듯한 설사가 매일매일 계속 되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은 이제 그거에 이제 그 부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약 이것저것 처방을 받아서 같이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일단은 이제 익숙해진 것 같아, 제 몸에 약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설사란 부분도 많이 좋아지고, 이제 특별하게 큰 부분의 부작용은 없습니다. 아니, 하나 있네요, 하나. 설사로 같이 동반되면서 몸에 한번 두드러기, 이제 온몸에 두드러기가 한번 났었어요. 이제 그 두드러기가 나면서 되게 가려웠었어요. 그것도 이제 부작용이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래도 설사 증상이 조금 좋아지면서 그 부분도 많이 좋아지고, 물론 이제 많이 좋아지고, 이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특별하게 큰 부작용 없이 약 잘 먹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제가 이제 2월 3일까지는 2주일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베지니온이라는 약이 워낙에 이제 부작용이 심한 약이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를 체크를 하고 처방을 해야 되는 약이기 때문에 2주일에 한 번씩 병원을 갔었어요. 그래서 외래 진료 받고
제 혈액 검사 결과 보고 2주 정도 약 처방받고 했었는데, 일단 어느 정도 제 몸에 이제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한 달에 한 번씩 병원 진료 예약돼서 배진이온 약을 처방을 받으러 병원에 이제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전에는 이제 보통 갱년기 여성에게 많이 나오는 이제 암이 유방암이라던가 뭐 이런 거였는데, 요즘 이제 젊은 분들도 유방암이 많더라고요. 이제 그만큼 많이 걸리는 그런 여성암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힘든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치료 지금부터 열심히 치료할 거고요. 암이고 수술하고 치료고, 물론 가슴 한쪽 지금 없어요.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전절제 방사선 치료까지 해야 됐었기 때문에 수술 이후 2년 후에 재건 수술을 예상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가슴이 없어요, 오른쪽이. 그래도 전 행복해요. 불행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즐겁고 행복한 그런 투병 생활, 그런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 이제 물론 치료 중에는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았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던 시기도 있었어요. 그래도 지금 돌이켜보면 그래도 다 지나갔고 지금 그래도 이 정도로 많이 회복됐고, 그래도 지금 이렇게 동영상도 만들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나 자신이 됐다라는 부분은 즐겁고 행복하죠. 지금부터라도 지금부터 저는 저의 즐거운, 즐겁고 행복한 투병기 동영상 유튜브를 하고자 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투병 생활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부족한 게 너무 많고요. 저는 기계치거든요. 기계치라 잘 컴퓨터도 그렇게 능숙하지 않고 유튜브도 능숙하지 않고 그래요. 그래서 올리는데도 자막도 틀리고, 그런데 그래도 너그럽게 용서하십시오. 어딘 내놔도 부끄러운 저이긴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그래도 열심히 이겨내보려 합니다. 즐겁고 행복하게 이겨내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이겨내는 그 모습을 저의 생활을 그 다음에 영상으로 담아서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하고 싶으니까 여러분들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영상은 병원비, 그쵸?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국 의료는 세계적으로 좋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일본 또한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원비 이제 현실적인 부분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그동안에 제가 일본에서 병원비 어느 정도 나왔는지, 1년에 지난 1년 동안의 병원비가 어느 정도인지 그 영상 한번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